감면신청 하지 않은 소기업들한테 조사해서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17, 18, 이게 2020년도에는 다 이미 끝난 상태랍니다. 개선 다 끝나고 21년 3월 달에 조직심판에 결정을 내놓으니까 여기에 직접 이의신청한 업체들은 바로 돌려받았는데. 네, 안녕하세요. 공도자선연구소 연결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던 거 이어서 오늘 소기업 숨은 세금 돌려받기 한번 해봅시다. 중소기업이 있잖아요, 그죠? 중소기업에 중기업과 소기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기업으로 나누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소기업의 요건을, 중소기업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 중에서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만 가지고 소기업 여부를 따진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거기에 소기업, 여기 한번 그려보면, 소기업 이렇게 그려보면요. 현재 규정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개정 규정을 말하는 거예요. 2016년 1월 1일부로 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실은. 기준이. 현재 규정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매출액 기준만으로 따지는 거예요. 매출액 기준만으로 120억 원 이하. 예. 그 다음에 80억 원. 그 다음에 50억 원. 30억 원. 10억 원. 이렇게 5개로 단순한 매출로만 이렇게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업종별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그 이전에는 종전 규정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종전 규정. 여기는 신 규정이죠. 그죠? 개정 규정입니다. 그죠? 개정. 개정 규정이다. 종전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가지 요건으로 소기업 기준을 정했어요. 첫 번째는 3년간 직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100억 미만이 돼야 돼요.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했었어요. 100억 원 미만이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업인 경우에는 100명 미만. 그죠? 그 다음에 작물 재배업, 축산업, 출판업, 뭐 등등 이게 8가지가 있습니다. 그 운수업 중에서 여객 운송업 같은 거, 운송업 이렇게 해서 8가지가 있는데, 이때인 경우에는 50명 미만이에요. 그 외에는 10명 미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이 더 까다로워졌죠, 그죠? 당시 근로자 수도 따져야 되고, 100억 미만이 일단 돼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소기업에서 중기업 넘어가려고 그러면 인원이 많아지면은 쉽게 넘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소기업 근로자 수를 늘리지 않은 경향이 있어가지고, 일로 새로 개정을 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를 완전히 빼버립니다. 오로지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만 가도록 만들었어요. 요 매출액 표하고 조특법 7조 특별감면세에 해당되는 업종은 제가 우리 영상 밑에 설명서에 넣어 놓을 겁니다. 그때 참고하실 분들 거기 보면 뭐 다 이게 나와져 있습니다. 지금 일일이 다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왔는데, 그러다 보면 아니 예전 규정에 의하면은 소기업에 해당이 됐는데, 요거 2016년 1월 1일 지나니까 이게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소기업이 안 되는 업체는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항상 경과 규정을 둡니다. 경과 규정을 둬요. 주로 부칙에서 이걸 경과 규정을 많이 둡니다. 부칙 굉장히 중요해요, 실은. 부칙을 꼭 보셔야 돼요. 부칙에 돈이 있습니다. 경과 규정을 뒀는데, 경과 규정이 어떻게 경과 규정을 했냐면은,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 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이 법 시행 이후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요것도 2019년 3월 31일까지 본다라는 규정은 중소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2019년 1월 1일까지 되어 있는 것은 또 조특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요건 좀 규정이 다른데, 조특법 규정에 의하면은
2019년 1월 1일에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법 시행 당시에 종전 규정에 의해서 소기업이라고 하면 이 법 시행 당시가 언제냐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보세요. 자, 우리 C22는 고무 플라스틱 제품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종업원이 30명이었어요. 그리고 2017년도 매출이 90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C22는요, 신규정에 의한 80억 이하만 소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C22 종업원 30명에 17년도 매출이 90억이면 종전 규정에 의해도 소기업이 되잖아요. 그죠? 종전 규정에 의하면 소기업에 해당되는데, 그죠? 개정 규정에 의하면 소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C22는 요 80억원 이하만 소기업이거든요. 이 케이스는 어떻게 하느냐? 국세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2016년 1월 1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즉 2016 사업연도만으로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규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면 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시행 이후에 2019년 1월 1일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 시행이라는 의미가 2019년 1월 1일을 본 거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2016년도는 종전 규정에 의해서 소기업이 됐던 기업을 소기업으로 다 구제를 해줬어요. 근데 2017년, 18년은 이걸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년도 1월 1일부터 이 사업기간에 국세청도 인정을 했어요. 소기업의 종전 규정에 의해서 소기업인 기업은 다 구제를 해줬단 말이에요. 개정 신규정에 의해서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17년도부터 적용되는 기업들은 전부 신규정에 의해서 판단을 했고 종전 규정에 의해서 소기업인 기업을 구제를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소기업 대표님들 똑똑한 분들 용감한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은 과감하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납세자가 신고한 것은 진실한 것을 추정받으니까 2017년도, 18년도에 신고를 하면 18년 3월에 17년도 거를 4년도 거를 신고를 할 때 종전 규정에 의해서 소기업 해당되던 기업들이 감면 신청을 했어요. 소기업이니까 20% 감면해 달라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들어가가지고서 신청을 해서 다 받았단 말이에요. 감면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납세자가 신고한 게 진실로 추정이 되니까요. 그리고 18년도 것도 마찬가지로 또 받았죠. 안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2016년도 한 해만 이게 경과 규정에 해당되니까 17년도부터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국세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빨리 정보를 받은 세무사님들은 이걸 적용을 안 했어요. 그냥 신청을 했는데 감면 신청을 한 업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됐냐면 국세청 항상 2, 3년 지난 다음에 문제를 삼잖아요. 2020년도에 와서 이 기업에 2017년, 2018년도에 대해서 추징을 한 거예요. 가산세까지. 왜 그러냐? 이 업체는 2016년도에는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17년, 18년도에는 인정 못 한다. 그러니까 소기업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분명히 종전 규정에 의하면 소기업이었고 신규정에 의하면 소기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세청은 2017년도부터는 신규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의신청을 했죠. 소기업의 용감한 대표님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심판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만일에 보세요. 2016년도에 소기업이 나중에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도 3년간 소기업 혜택을 받고 16년도에 소기업 아니었던 기업이 열심히 해서 17년, 18년 이때 소기업에 해당됐다 하더라도 하나도 혜택을 못 받게 되잖아요. 만일에 이
경과 규정이 시행 당시를 2016년으로 하면 그렇게 불공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심판에서 어떻게 판단했냐? 이 법 시행 당시라는 의미가 이거를 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로 본다는 거예요. 그죠? 16년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17, 18, 19년도까지 19년도가 1월 1일이 포함되는 3년도까지 종전규정에 의해서 소기업인 기업은 신규정에 의해서 소기업에 해당 안 되더라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어요. 그건 조직심판이 결정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거 2021년 3월에 결정이 났어요. 한참 지났죠. 그죠? 문제가 돼서 추징을 당한 이 소기업 대표님은 스트레스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업소도 하고 그런 와중에 세월이 지나서 조직심판에서 결정난 게 2021년 3월에야 이런 결정이 나게 됩니다. 국세청의 판단을 뒤집은 거죠. 이거죠. 이 법 시행 단시를 우리 보통 시행은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베풀 시자를 쓰거든요. 예? 그죠? 시행 이렇게 쓰는데 국세청은 이거를 시작할 시자를 썼나 봐요. 그죠? 그러면 시작할 무렵에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베풀 시자 쓰죠. 그죠? 이렇게. 예, 시행한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국세청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납세자한테 졌죠. 근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거는 국세청에서 이걸 자기들 해석을 잘못한 거니까 주장을 다 돌려줘야죠. 그리고 또 국세청 말 믿고 17년, 18년 이거 감면신청 하지 않은 소기업들한테 조사해서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17, 18 이게 2020년도에는 다 이미 끝난 상태랍니다. 계산 다 끝나고 21년 3월 달에 조직심판에 결정을 내놓으니까 여기에 직접 이의신청한 업체들은 바로 돌려받았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못 돌려받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해당되는 업체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만일에 120억 원 이하인 되어야만 소기업으로 인정한다는 업종들은 우리 해당 사항 없죠? 여기 종전기업에 의해서는 100억 원 미만이 소기업이 일단은 종전규정에 의해서 소기업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100억 원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0억 원을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도 3개년도를 두고 당해 매출액이 평균 매출액 아니에요. 당해 매출액이 100억 미만 돼야 돼요. 그죠? 100억 원 미만. 그래야 종전 규정에 의해서 소기업이 인정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이 120억 원 이하면 다 인정을 해주면 여기에 종전 규정에서 소기업이 해당되는 업체는 다 이 소기업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빼놓고 우리가 찾는 건 종전 규정에 의하면 소기업인데 새 규정에 의하면 이 소기업 아닌 업체를 찾는 거잖아요. 80억 원 이하로 정한 업체들은 80억 원 초과, 그죠? 초과하고 100억 원 미만, 민원력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50억 원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기는 50억 원 초과, 그리고 100억 원 미만, 그죠? 100억 원 미만. 마찬가지로 30억, 10억 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업체들을 2017, 18, 19년도 업체 중에서 일단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 미만인 업체를 찾아서 업종별로 신규정에 의해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그죠? 종전 규정에 의해서 소기업이고 신규정에 의해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들은 변경 청구를 통해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전 영업이익이 6억이 나온 업체라고 가정을 하면 6억은 법인세가 1억 나오죠? 네, 법인세가 1억 나옵니다. 그죠? 1억 나오면 이게 소기업으로서 수도권인 경우에는 20%고, 그죠? 수도권인 경우 20%고, 비수도권은 30%잖아요. 수도권을 계산하고 캔다 해도 0.2죠? 0.2천만 원 아니에요. 그죠? 2천만 원이나 되는 돈 돌려받을 수 있는데, 17, 18, 19 다 3개년 다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6천만 원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2017년도 사업연도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신고 기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배웠듯이 행정청구는 제척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5년의 제척기간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7년 4월 1일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2023년 3월 31일까지 행정청구를 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17, 18, 19년도 3개년도에 대해서 운 좋으면 1억 이상 받으실 수 있는 업체도 계실 거고, 그 중에 한 해만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거 확인하는 거는요, 세무조정 계산서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거기에 보면 그 세제 혜택 받는 게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7조, 조특법 7조, 특별감면, 중소기업 특별감면세액을 20%로 받았는지 30% 받았는지 이것만 보시면은, 아, 이 업체는 받았구나, 받지 못했구나. 받지 못했는데, 공정규정에 의해서, 이걸 따지려면 힘드니까 그냥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것만 보세요. 120억 이하 80억 여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시면, 공정규정에 의해서 소기업에 해당되지만, 여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찾으면 그 업체들은 연락을 해서, 그 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 몇 천만 원인데요. 받으셔야죠. 여러분, 5천만 원 돌려받아도 이거 5천만 원 현금인데 순수익 5천만 원 벌기 위해서 매출 얼마나 올려야 돼요? 네. 10억 이상 매출 올려야 되잖아요. 매출 10억 올리려고 해보세요. 소기업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아시고 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2017, 18, 19, 3개년도에 걸쳐서 숨은 세금 찾으러 가기로 해보자는 거죠. 뭐 찾으시다가 뭐 의문이 되시면 문자 주시면 저희 그 영상 밑에 거기 보면 제 카톡하고 전화번호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하시면 너무 이게 막 제가 업무를 못하니까 문자를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어요. 그리고 이 관련된 것들은 그 설명서에 넣어 놓을 테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개념부터 해서 지난 시간부터 해온 겁니다. 이제 머리 감을 때 눈부터 감는 이유를 아시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